1번 점전화 ABC가 있고 A의 위치를 바꿔서 3D에 놨을 때가 나네요. 그리고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빵이다. 그러면 A, B 중에 한 놈은 A가 잡아당기니까 B는 밀어내야 돼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리고 나가 가에서가 아니라 나에서 C의 전기력이 빵이라네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겠죠. 그리고 가에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래요. 근데 B를 보면 B는 A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C도 오른쪽으로 힘을 주니까 얘가 무조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A가 힘을 받고 있겠구나. 기억. 크기는 같고 B, C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작용하고, C가 A에 작용하는 힘, C가 A에 작용하는 힘 요거죠.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틀렸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얘들 전하량 QA, QB 전하량 구하라네요. 얘 전하량 A, B, 얘 전하량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만 따져볼게요. 방향 고려하지 않고. 자, A가 B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C도 잡아당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고, A는 밀어내는 C가 주는 힘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9분의 AC, FA라고 할게요. FA가 9분의 AC 마이너스 AB네요. FB는 C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C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4분의 BC가 BC 마이너스 얘도 AB죠. 얘가 같다 하니까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면 A 대 B가 그냥 9대 4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여기 놔두니까 A가 받는 힘이 빵이죠. 그러면 얘 전하량이 Q랑 4Q가 되겠고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가까이 놔두니까 얘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지. P의 영향력이 더 커질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P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니까 뭐 Q가 될 건데 그냥 114라고 할게요. 114 전하량 114라고 하면 이 D일 때 받는 전기력의 총합은 1-4분의 1이죠. 4분의 1이란 건 16분의 4라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F는 4분의 3이 되겠구나. 그럴 때 3D일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물어봤네. 3D일 때 B는 P가 주는 힘이 4고 A가 주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5니까 3분의 4가 F였으니까 4분의 15는 OF가 되겠네요. 가는 요렇게 있고 나는 뭐 D 하나 추가했네.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빵이다. 가에서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빵이 돼요. 그리고 나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빵이 돼요. 그럼 얘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맞죠? 그리고 얘가 Q면 얘가 4Q고 얘도 Q네요. 전하량 크기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D를 집어넣었으면 밀어낸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맞죠?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 힘이 빵이 되었다는 거는 얘들 둘이 합이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C를. 근데 전하량이 같으니까 B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B가 잡아당기고 있겠구나. Q, 4Q고 그냥 114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주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B는 잡아당기고 있고 나머지 둘은 밀고 있으니까 얘들 둘이 미는 힘의 합이 B가 당기는 힘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C에게 B가 주는 힘이 4분의 1이고 얘가 누구랑 같아요? 9분의 1 플러스 A가 주는 힘, D가 주는 힘을 그냥 D의 전하량을 스몰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D가 되겠네요. 그럼 D가 얼마면 되나요? 미안. 지금 4를 다 C의 전하량을 다 안 곱해줬죠. 그럼 얘도 그냥 D라고 하면 되고 넘기면 D가 36분의 5가 나오네요. 얘 전하량이 36분의 5가 되겠구나. 기억 종류 다르고 AC 전기력의 크기는 9분의 1이었고 얘는 36분의 5였죠. 얘는 36분의 4니까 얘가 더 작네요. 전기력의 크기는 작다. 맞네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작다. 틀렸죠.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AC를 고정하고 B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랬을 때 X는 AC 중 하나이다. 자, 전기력이 D에 가까이 갈수록 엄청 커지는 거 보니까 X는 A네요. 그리고 뭐 전하량 크기 나와있나? 안 나와있죠. 근데 요거 보고 알 수 있다. 여기 갔을 때는 거리가 2배 차이 나지. B랑 C랑. 그러면 Q고 4Q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A, B가 같으니까 얘 요렇게 하는데 그냥 114라고 하겠습니다. 전하량을 114. 그랬을 때 D에 위치해 있을 때 2D구나. 2D에 위치해 있을 때 B가 주는 힘 빼기 C가 주는 힘 하면 얼마죠? 4분의 1. B가 주는 힘은, C가 주는 힘은 36분의 4니까 9분의 1이죠. 그래서 빼면 36분의 5고 F가 3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다. 맞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작다. 맞고 B의 위치가 2D일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4칸이니까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고 얘가 주는 힘은 9분의 1이니까 요 빼주면 되죠.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F죠? 틀렸네요.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보어네요. 그리고 NA, MB, NC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얘가 1일 거고 그 다음 얘가 2고 얘가 3이네요. NA는 2다. 맞네요. 전자가 1에서 얘가 1이죠. 1에서 3으로 전이할 때는 올라가는 거니까 빛을 흡수하고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전자가 여기에서 여기 얘는 2에서 1이고 얘는 2에서 3이죠. 그러면 요 차이는 라이먼 계열이니까 얘가 에너지가 더 클 겁니다. 그럼 파장이 더 짧죠. 얘가 더 짧습니다.
얘가 길다 하니까 틀렸네요. 4번이 되겠죠. 뭐야? 파장이 각각 얘고 나는 ABC에서 방출되는 파장을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요. C가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얘가 C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큰 얘가 A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얘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들은 라이먼이라서 자외선, 얘는 발머라서 이제 가시광선 나오겠죠. 기역은 C에 의한 거다. 맞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다. 이게 뭔 소리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A 플러스 이 B가 이 C죠. 근데 우리 빛의 에너지는 하 F고 얘는 람다분의 하 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F로 바꾸면 하는 다 뺄게요. FA 플러스 FB가 이제 FC가 되고, 파장으로 바꾸면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이 람다 C분의 1이다. 요거 낚시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역이 뭐죠? 기역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가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의 5배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에너지가 5배인가 묻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진동수랑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여기 16분의 1이고 에너지준이 여기 1이니까 얘는 16분의 15네요. 근데 얘는 16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 되죠.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15니까 5배 맞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외선이니까 뭐 3으로 갔겠죠. 파신 여기 나와있네. 여기는 3보다 높은 4 이상일 겁니다. 기역은 2보다 작다. 틀렸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뭐 당연히 얘는 에너지가 작고 얘는 에너지가 크니까 얘가 파장이 길고 얘가 파장이 짧겠죠. 그래서 이 전이할 때가 길다. 맞네요.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거는 1 더하기 2다. 자, 얘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4에서 3으로 뭐 기역이라고 할게요. 뭐 여기가 3이고 이게 E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E2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에너지를 뺀 값이 이제 3에서 2로 간 거가 되겠지. 그래서 더한 게 아니라 뺀 거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9번. 뭐 에너지 큰 게 파장 짧은 거니까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맞고,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B구나. B. 요거 빼기 요거죠. 그러면 뭐 10.2겠네요. 맞고,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진동수, 그러면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요거 하면 되죠. 뭐 진동수 B나 에너지 B나 똑같으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장이 에너지가 큰 게 얘잖아. 얘분의 1 빼기 람다 1분의 1 빼기 람다 2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C 하면 얘가 F가 되죠. F가 람다분의 C입니다. 거기서 나오죠. 파동에 속력할 때 V는 F 람다에서 이제 이 파동 중에서 전자기파는 빛이니까 이 빛의 속력인 C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얘도 맞죠. B는 3에서 2로 간 거고, 그 다음에 A는 1에서 2로 간 거네. 그럼 얘는 에너지를 방출했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네요. 뭐 요 차이만큼 흡수했겠죠. 흡수 방출하고 A는 흡수된다. 맞고,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했으니까 진동수가 더 크겠죠. A에서가 크다. 맞고, 1에서 3으로 전이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1에서 3이면 요 차이죠. 그럼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는 원자 에너지 주니 나는 고체 원자에 의한 에너지 띠. 다는 에너지 띠 구조에서 전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 있다네요.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에서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죠. 연속적이지 않고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니까 불연속적입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허용된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같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큰 게 되겠으니까 이 맨 밑에 있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고 맨 위에 있는 게 허용된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이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원화되면서 하나의 띠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 틀렸네요. 디귿. 다에서 전자가 전이될 때 흡수한 에너지는 최소 이만큼이죠. 가장 위에 있는 놈이 가장 아래로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얘입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겠지. 최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보다 작으면 올라갈 수는 없게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네. B죠. 그래서 도체와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 그럼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크다. 여기 보면 길이당 저항값이죠. 저항분의 1이지. 근데 우리 저항이라는 것은 도체의 어떤 도선의 저항이라는 것은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길이가 길면 길수록 L이라고 하죠. 보통 단면적 S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비저항값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전기 전도도라는 거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그 값이 작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겠죠. 얘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얘가 도체가 되겠고 얘가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결합 상태로 자유전자가 없는 속박된 상태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려면 이제 이 공유된 전자들이 좀 활동성이 강해져서 좀 움직임이 좀 심해지면 전기가 좀 잘 통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속박돼 있는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부도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근데 도체의 이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원자 핵들을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자 핵들이 부딪혀서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원자 핵들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 온도가 올라가면
아, 얘는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죠. 얘는 저항값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보기 기역은 도체이다. A는 도체이다. A가 뭐지? A 반도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이보다 크다. A가 반도체고 맞죠? 이게 도체인데 도체는 띠틈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뭐 이보단 당연히 작겠죠. 그러면 크다 틀렸네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 전도띠에 전자가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래서 도체가 당연히 더 많을 겁니다. 도체가 많다. 맞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원기둥 막대의 길이가 동일한 원기둥이네요. 그리고 저항값과 단면적 아까 했었다 맞죠? 비저항과 그다음 뭐죠? 단면적분의 길이 요거였죠. 근데 뭐가 같다고 했지? 길이가 동일하니까 얘는 무시네요. 얘랑 얘만 보겠다는 거네. 그럼 A랑 B는 단면적의 크기가 같은데 저항값이 3배라는 거는 A 대 B가 3대 1이라는 소리고, B랑 C는 저항이 단면적이 2배인데 맞죠? 얘가 저항이 똑같다는 건 원래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야 되는데 똑같다는 건 얘가 비저항이 2배, C가 비저항이 2배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 B, C 순서로 그 뭐가 돼요? 비저항 값이 3, 1, 2가 되는 거고, 이 비저항이 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크다는 건 전도띠에 올라가 있는 전자가 별로 없다는 소리고, 그럼 띠틈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틈 큰 순서대로 따지면 A, 그 다음에 C,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YZ가 CAB, CAB, CAB 4번이 되겠습니다. 뭐 다이오드 있네요. 그리고 나가 뭐죠? 나는 X, N형이네요. 미안. 그 다음에 뭐죠? 얘는 뭐 P네. 그럼 여기로 연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1로 가겠네. 1로 가겠네요. 뭐 반대로 이쪽으로 연결했다고 치면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는 못 가니까 뭐 여기로 가겠죠. 뭐 못 갈 수도 있고, 여기가 만약에 NP라면. 근데 뭐 그거는 안 알려줬으니까 모릅니다. X는 N형이다. 뭐 맞죠? 맞지? 나가 어디 있어? 나는 가의 X를 맞죠?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가 같다. 그러면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를 뭐 알려줬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를 연결할 때랑 B를 연결할 때 같다고 했으니까 뭐 전기가 다 통한다는 소리네. 그럼 통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A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됐네요. 그러면 빛이 방출되는 개수는 뭐 A에 연결했을 땐 요거 2개, B에 연결했을 땐 요거 2개니까 두 개 방출되네요. 같네요. 스위치 B에 연결하면 Y에서는 Y가 뭐야? 얘구나.
그럼 얘가 P잖아. 그럼 전기 통하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PN 접합면과 가까워지겠죠. 요렇게. 틀렸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X는 P0과 N 중에 하나이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모두 다이오드 4번에서는 방출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로는 그냥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1로도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로 가려면 요렇게 가야 되네. 맞죠? 그러면 일단 얘는 P고 얘도 P고 얘는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P네요. 뭐 끝입니다. X는 운반자가 양공이죠.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D2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못 가죠. 역방향 전압 걸린다 맞고, 그 다음에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 A에 연결할 때랑 B에 연결할 때 같다. 볼게요. A에 연결할 때 1개 P니까 2개, 얘가 P니까 얘들은 연결 안 되죠. 2개고, B에 연결할 때는 1개, 2개, 2개네요. 얘 2개니까 같네.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스위치를 닫기 전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스위치를 닫으니까 다 전기가 통하네요.